이런 거죠. 이걸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배 타고 가다 고개만 돌리면 돼요. 배 위에서. 이거를 보는 걸 우리는 이벤트, 사건을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행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가 아니라 이벤트를 보는 건 뭔가 하면 어제 어떤 사건 하나 일어난 것만 신문에서 읽는다. 그럼 이벤트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이벤트. 이거는 배 타고 가면 보고요. 근데 이것도 실체는 아니죠. 실체는 이 물속에 잠겨있어요. 이 정도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배에서 내려서 스노클링 정도는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때 뭘 봐요? 이 밑에를 보게 되면 사건, 이벤트들이 쭉 연이어져 있는 걸 보게 돼요. 그걸 우리는 트렌드와 패턴을 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공계 쪽에서는 시계를 분석하잖아요. 트렌드, 패턴 분석하기 위해서. 트렌드와 패턴을 읽을 수 있어요. 이벤트가 계속 시기적으로 이렇게 반복되거나 어떤 연결선상을 갖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근데 이 트렌드와 패턴도 실체는 아니에요. 이걸 만들어내고 있는 뿌리, 그건 여기에 감춰져 있죠. 이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스킨스쿠버를 해야죠.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걸 봤을 때 우리는 뭐냐면 시스템을 본다. 스트럭처, 시스템을 읽는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이벤트와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는 시스템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주는 교훈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역사를 이벤트로만 보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니아가 좋아서가 아니라 21세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직형 인재도 필요하고 마니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끌어안고 가는 필요성이 생겼잖아요. 조직형 인재는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에게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인재 유형이에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조직형 인재들은 조직의 기본적인 질서, 위계서열에 굉장히 충성스러워요. 이들이 있어야 조직이 영속적으로 존속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들은 여전히 필요해요. 여기에 마니아도 필요해졌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니아들과 이 조직형 인재들을 같이 끌고 가려면 어떤 게 필요해질까요? 아까 나만의 독자적인 문화 양식, 가치 체계, 이념, 이데올로기,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컬처, 문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매니지먼트 바이 컬처, 문화에 의한 관리 방식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직을 이끌어가고 있는 40대, 50대의 경영자들을 보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대부분 여기에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20대, 30대 초반에 이 마니아로 훈련받고 자유롭게 성장한 이 새로운 시대들, 이 시대의 인재들이 이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는 걸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이제 우리가 직면하는 딜레마 중에 제조사 입장에서는 사실 오프라인에서 유저들이 어떻게 상품을 한번 판매하고 나면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그 이후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A라는 사용자, 내 세탁기를 사간 사용자가 어떻게 세탁을 하는지, 일주일에 몇 번이나 세탁기를 돌리는지, 뜨거운 물로 빠는지, 40도로 빠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란제리 세탁을 많이 하거나 이불 세탁을 많이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그전에는 참 파악하기 힘들었던 데이터를 네트워크에 연동되어 있는 이런 기기들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아마존 입장에서도 당연히 유저의 이런 데이터를 보게 되니까 어떤 세탁세제를 얘가 사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데이터를 나중에 팔 수도 있겠죠. 얘는 이런 세탁세제를 좋아할 만한 애야 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추천을 해줄 수 있는 거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같은 경우에 이것도 역시 제가 아마존을 신봉하는 건 아니지만 아마존이 하는 움직임들 중에서 좀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유저들한테 상품 추천해주는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마존이 가질 수 있었던 데이터는 다 온라인 데이터였어요. 온라인 페이지상에서 유저가 해당 페이지를 열어가지고 어디를 클릭했고, 어떤 페이지에서는 15초 머물렀고 어떤 페이지는 한 5분을 머무르더라. 이런 데이터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존이.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이런 컬러 배치, 이런 물건 상품 배치, 또는 어떤 배너에는 반응을 한다,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다 가지고 그 사람이 접속해 올 때는 페이지를 그 사람한테 맞춰가지고 보여주는 기능, 이런 것들을 그동안 적용을 했던 건데, 근데 이게 내 옆에 있는 동료, 내가 다니는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조심스럽게 뭐 이럴 건 아니지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 우리나라 워낙 작아서 몇 달이 건너면 다 레피테이션 나오고 그런 게 특별히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레퍼런스 체크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업들이 다 그거를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정말 좀 긍정적이지 않은 한마디가 나왔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안 뽑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네트워크를 제가 쌓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비하인드에는 여러분들의 레퓨테이션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뭐 여기에서 좀 문제 있어서 내가 회사를 나와 딴 동네 가서 취업을 하면 되겠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될 것 같으면서 파이널 스테이지 안 될 가능성도 되게 많고요. 네. 내가 정말 원하는 곳에 마지막에 그냥 딱 문제가 생겨서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네트워크, 그 다음에 나의 레퓨테이션, 어느 곳에 가든 어느 장소에 가든 본인들이 좀 성실하게 본인의 역할을 잘 해야지 사실은 계속 좋은 길들이 사실은 연결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